그러면은 잠원은 가서 숙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짧으니까 숙제 좀 더 많은 거야. 자,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열 했죠, 열. 뭐 열에서 뭐 배웠어? 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열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열의 이동. 뭐뭐 있어서 방법? 윤서. 고체에서 열이 이동되는 걸 뭐라 그래? 전도. 맞아? 액체나 기체에서는 대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이 바로 전달되는 거는 복사. 그 세 개가 있었죠. 그 세 개의 용어는 정확히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비열과 열팽창 해볼게요. 비열. 자, 비열 볼게요. 자, 열량이라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열량. 자, 열량. 자,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 그죠? 열량. 리을이 있으니까 양이 리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열의 양. 열의 양. 자, 우리는 알고 있어. 칼로리라는 단어 뭐 음식 먹을 때 많이 쓰죠? 맞아? 그 칼로리가 이 칼로리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음식을 먹을 때 얘는 뭐 500칼로리짜리 음식이야 뭐 800칼로리짜리 음식이 하잖아.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정말로 500칼로리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불 붙여 보는 거야. 불 붙여 보았을 때 나오는 열의 양이 얘는 500칼로리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애들도 있겠죠. 뭐 우리 섬유질이 많은 야채 같은 걸 먹으면 화장실 잘 가잖아. 그게 뭐야? 소화가 안 되는 물질들이 많다고. 근데 걔네도 불에는 탄다고 치면 칼로리는 더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소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살이 덜 찌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칼로리입니다. 칼로리. 열의 양이에요. 열의 양. 일반적으로 불을 붙였을 때 나오는 열의 양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kcal이에요. 킬로칼로리. 1kcal는 물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물 기준이네. 맞아요? 물 기준입니다. 물 기준. 그래서 물의 비율은 1이 돼요. 1. 오케이? 물의 비율은 1이 되는 이유. 물 기준으로 칼로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물체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하고 비교해서가 되는 거겠죠. 물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되느냐. 자, 봐봐.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 이렇게 나왔네. 자, 철은 0.11이야. 비열이 물보다 작아, 커? 작죠? 0.11은 1보다 작잖아. 1보다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철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적게 든다. 철은 온도 변화가 심하다, 덜하다? 심하다 그 말이에요. 심하다. 예를 들면 같은 온도의 물이라고 볼게요. 같은 온도의 물과 철이 있을 때 만져보면 철이 더 차갑게 느껴져요. 오케이? 왜냐면 철에 있는 에너지가 빠르게 우리 손으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열량과 온도보다 같은 용기에 물을 넣고 각각 다른 조건으로 가열했더니 온도 변화가 다음과 같았대요. 자, 물 1kg에 1kcal의 불을 가했더니 1도 변했대. 그럼 2kcal 가하면 2도 변하겠죠? 근데 물이 2kg잖아. 물 2kg에 2kcal를 가했으니까 온도 변화는 1도가 되겠네요. 당연한 거죠? 그쵸? 그래서 온도 변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열량. 불을 많이 떼주면 온도가 많이 변하겠죠? 열량과 온도 변화는 비례한다 그 말이야. 그냥 1대1이다 그 말이죠. 자, 열량과 질량은 가와 다를 비교해봐. 가와 다. 자, 물이 1kg일 때는 1kcal만 있으면 1도 변하죠. 근데 물 2kg 있을 때는 몇 kcal를 해야 1도가 변해? 2kcal. 그렇죠. 열량과 질량. 그쵸? 열량과 질량도 비례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나와 다를 비교해봐. 나와 다. 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물의 양이 적으면 온도 변화가 많죠? 그쵸? 높죠? 무슨 말이야? 물의 양이 적을수록 온도가 많이 변한다. 뭐야? 하나는 적고 하나는 많아지는 걸 뭐라 그래요? 반비례라 그러죠? 반비례. 온도와 질량의 관계는 반비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비열이라는 게 무엇이냐 볼게요. 자, 똑같은 거야. 자, 아까 열량하고 비슷한 거. 열량의 기본 단위가 물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양이었죠. 열의 양. 맞아?
그러면 비열이라는 건 이제 물 기준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1kg을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물의 비열은 당연히 몇이 되겠어? 1이 되겠죠? 물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이라 그랬으니까 물의 비열은 당연히 1이 될 겁니다. 1. 오케이?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된다. 근데 물질의 특성이 시험에 나오는데 비열이 안 나올 수가 있다고? 자, 우리 물질의 특성을 배웠죠? 그 다음에 지금 비열 배우고 있는데 물질의 특성에서 다 배웠던 게 아니라고. 비열도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비열이 1인 물질 물어보면 뭐밖에 없는 거야? 비열이 1인 물질. 비열이 1. 뭐야? 비열이 1인 애가 뭐야? 물. 그쵸?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비열이 1인 물질. 여기 나왔잖아. 비열이 0.11인 물질. 비열이 0.57인 물질. 뭐냐? 물어봤을 때. 에탄올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에탄올의 특성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된다. 여기까지 선생님이라면 될 것 같은데. 자,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걸 어디서 나타낼 수 있냐면 한겨울에 막 영하 막 20도 이러잖아. 그때 바닷물은 영하 20도인가요? 아니겠죠. 왜? 바닷물은 물이잖아 여전히. 바닷물은 5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그래서 오히려 뭐야? 겨울에는 바닷가가 따뜻해요. 육지보다 바닷가가 따뜻하다고. 왜? 물의 비열이 큰 편입니다. 물은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비열이 큰 편이야. 오케이? 그래서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겠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열, 열량, 비열, 질량, 온도 변화의 관계 이렇게 했어. 자, 요런 거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외우시면 안 된다고. 자, 킬로칼로리의 정의가 뭐였죠? 수연아? 물 1kg을 1도 올리는 데 드는 열의 양을 1kcal라고 정의했어. 맞아? 그 다음에 비열의 정의가 뭐야? 비열의 정의. 1kg의 물질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오케이? 1kg. 그래서 kg과 1도를 곱해주는 거야. 왜? kg과 온도는 비례할 테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그때의 열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옆에 거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비열의 정의다 그 말이야. 비열의 정의. 이제 수학 들은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설명을 했나 모르겠는데 뭐 속도와 거속시, 거리, 시간, 속력 외울 때도 속도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거리와 시간은 원래 있었던 거잖아. 맞아? 비열이라는 내용을 만들 때 열량, 질량, 온도 변화라는 거는 원래 있었던 거죠. 얘네를 이용해서 비열이란 아이를 우리가 정의한 겁니다. 정의. 그래서 비열은 어떤 1kg의 물질 온도를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온도분의 열량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렇죠. 요걸 외우세요. 요걸. 어쨌든 뭐가 됐든 공식 하나만 정확히 외우시면 되는 거야. 공식 하나만 정확히 외워서 나머지 뭐 해서 하면 돼? 2항에서 풀면 되죠? 2항에서 풀면 된다. 요거 있다고 선생님이 항상 경계하는 게 요거. 이거 딱 간단하잖아. Q는 CMT. 이걸로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문제 풀 때 Q가 뭔지 몰라. C가 뭔지 몰라.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한글로 외우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한글로 외우고 영어까지 외우면 좋겠죠? 근데 영어만 외우고 나서 Q가 뭐였지? 이러고 있다고. 그럼 이제 큰일 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각 물리량의 약자 여기 적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외우기 전에 한글로 정확히 외우시고 영어를 외우라. 자, 비열에 의한 현상 볼게요. 자,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큰 편이래요. 지구상에는 물이 엄청 많죠. 그런데 그 물은 비열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동식물이 살기에 좋은 거예요. 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수성, 다른 행성들을 볼게. 다른 행성, 달만 보자. 달은
햇빛이 비치는 면이 있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면이 있겠죠. 햇빛이 비치는 면은 온도가 막 3, 400도 이렇게 올라가요. 오케이?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은 영하 100도까지 내려갑니다. 왜? 왜? 달은 일단 대기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비열이 낮아. 왜? 달에 있는 애들은 흙이나 금속이잖아. 흙이나 금속의 비열. 모래, 철 0.1에서 0.2 사이죠. 그러면 지구에 비해 비열이 높아 낮아? 매우 낮죠. 그러면 태양빛 받으면 온도가 엄청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오케이? 태양빛을 못 받으면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서는 사람이 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비열이 매우 크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물은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말이야. 민서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온도를 유지하는데 아주 유리한 거죠. 그쵸? 자, 그쵸?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약간 좀 빼빼한 친구들이 추위도 많이 타잖아. 그쵸? 추위를 많이 타는 게 그런 겁니다. 자,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춥다. 여러분 그거 가면 느꼈을까? 여름에 해변 가봤자 그 햇빛 쨍쨍할 때 모래 밟으면 엄청 뜨겁잖아. 근데 왜 물은 안 뜨겁냐고. 오케이? 모래는 비열이 낮아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바닷물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뭐죠? 하루 동안의 온도 차이야. 당연히 새벽 한 3시, 4시쯤이 가장 추워요. 그때랑 오후 3, 4시가 가장 더워요. 그때랑 해안 지역은 온도 차이가 더 적다 그 말이야. 수원 더럽게 춥잖아. 겨울에. 왜 그런 줄 알아? 수원은 주변에 그게 별로 없죠? 바다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원은 이제 이렇게 분지 형태라서 아우 선생님 수원 처음 오고 깜짝 놀랐어요. 개 덥고 개 추워. 진짜 그렇죠. 그래서 해안 지역은 일교차가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유풍.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공기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가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나요? 뭐야? 규리,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맞아요? 높은 곳에 낮은 곳. 그럼 낮에는 어디가 더 뜨거워? 육지가 더 뜨겁죠? 맞아? 육지가 더 뜨겁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보기 힘들다.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가? 위로 가죠. 이렇게 생각해야죠. 말을 잘못했네.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육지가 따뜻하니까 육지의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요. 바다가 더 차갑죠. 낮에는. 그래서 바다의 공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애가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고 하늘 쪽은 하늘 위에 높은 곳은 육지에서 바다로 불겠지만 우리는 땅바닥에 있잖아. 땅바닥에서는 일반적으로 낮에는 뭐가 분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는 거야. 왜? 육지가 더 뜨거우니까. 오케이? 밤에는 바다가 더 뜨겁습니다. 바다가. 그래서 육풍이 부는 겁니다. 육풍이 이렇게 불 것이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비열의 정의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비열. 자,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량을 뭐라 그래요? 열량. 그렇죠, 열량. 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뭐라 그래? 비열. 그래서 비열은 1kg을 1도를 먼저 생각하죠. 1kg. 질량과 온도를 곱하시고 그거를 뭐랑 나누면 돼? 열량이랑 나누면 걔가 비열이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같은 열량을 가할 때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그 말이야. 작다. 그쵸? 아주 좋습니다. 작다. 자, 뭐뭐는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크다. 뭐가 크다고요? 물. 그쵸? 물보다 비열이 큰 물질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보다 비열이 큰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신선한 애들 옮길 때 그 아이스팩 들었죠? 아이스팩 녹은 다음에 만져봤어? 아이스팩에 물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스팩 녹고 나서 만지면은 뭔가 끈적끈적한 애들, 그러니까 물보다 약간 점성이 있는 애들이 들어있는 게 있거든. 그것은 물보다 비열이 더 커요. 그럼 걔가
얼고 나서 녹을 때 빨리 녹아, 천천히 녹아. 천천히 녹겠죠.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맞아? 천천히 녹게 해서 냉기를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물보다 큰 애들도 있습니다. 자, 열량과 비열에 대한 설명. 자,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물체에 가한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죠. 당연히. 그렇죠? 열량이 크니까 열을 많이 가해줬으니까 온도가 많이 변했겠죠. 자,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나요? 뭐가 빠졌죠? 질량이 빠졌잖아요. 비열을 할 때는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질량, 온도, 열량. 맞아요. 질량이 빠졌잖아요. 질량 어디 갔어? 질량. 질량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질량이 1kg. 그렇죠. 뭐라고? 그럼 틀린 거죠. 그때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답체크 꼬박꼬박 하시라고. 자,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맞아요? 맞죠? 비열이 작으면 온도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물의 비열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물질보다 큰 편입니다. 큰 편. 큰 편. 그렇죠. 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이라고 해야죠. 정입니다. 정의. 여기 나왔잖아.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그렇죠? 양이 필요합니다. 양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양이 안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뭐 얼만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변해버리죠. 그러면 안 되니까 정확한 기준값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 300, 물 600이 담겨있는 비커. 물이 여기 600g 더 많죠? 자, 같은 세기의 불꽃이네. 당연히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끓이는 거잖아. 우리 끓이는 거 그냥 생각하면 쉬워요. 야, 물 많을 때가 빨리 끓니? 적을 때가 빨리 끓니? 적을 때가 빨리 끓겠죠. 온도 변화가 큰 것은 누구? 가. 요런 거를 오늘 공부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물을 끓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과학은 특히 실생활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쓰는 게 좋습니다. 진짜 과학은 과학 따로 실생활은 실생활 따로 하는 애들 많아요. 그럼 진짜 보고 싶 답답합니다. 뭐? 자, 가와 나의 물이 각각 10도 올라가는 동안 가와 나 중 가한 열량이 큰 것. 뭐가 더 클까요? 10도 올리는 동안 가한 열량이 큰 것은 나겠죠, 나. 맞아? 300g을 10도 올리는데 드는 열량이랑 600g을 10도 올리는데 드는 열량. 당연히 600g을 10도 올리는데 더 많이 들겠죠? 맞아요? 그쵸? 가를 10도 올리는데 드는 열량과 우리가 이제 버려지는 열량이 없다고 보는 거야. 여기는 실험을 아주 정교하게 했다고 보면 나는 몇 도 올릴 때? 5도 올릴 때가 똑같아야지 정상이죠? 맞아요? 그래서 가한 열량이 큰 것은 나일 것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교리 돼? 안 헷갈려? 수연이 돼? 그쵸?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리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안 되면 꼭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우리 비열을 구할 때 필요한 게 4개나 되죠. 비열은 봐봐. 칼로리, 열량이랑 질량이랑 온도 4개나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읽다가 헷갈려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질량이 4kg의 물의 온도를 10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이랬네. 자, 질량이 4kg인 단위는 kg입니다. g일 때는 kg을 꼭 바꿔서 푸셔야 돼요. 4kg인 물을 10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우리가 구해낸 열량이죠. 열량, 이게 몇이다? 물의 비열은 몇이죠? 1이다. 맞아? 그리고 요거 비열 구하는 공식 까먹으시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과학할 때 항상 설명하는데 단위를 보시면 돼요. 단위 옆에 별표 쳐놓으세요. 자, 학교 시험에서 풀 때도 아마 이 단위를 줄 거야. 공식 까먹으면 요거 보고 하시면 되죠. 칼로리 열량이죠? 열량 이게 나누기야 나누기. 맞아? 이렇게 생겼어.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 이렇게 나왔죠. 그럼 킬로그램 곱하기 온도 분의 킬로칼로리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나누기예요. 분수 표시야 분수 표시. 알고 있죠? 그래서 나오네.
자, 질량이 4kg인 식용유의 온도를 10도 높이는데 열량은 16 들었다. 됐다. 그럼 몇이야? 0.4가 되겠죠. 여기서 약분하시면 0.4. 아, 식용유의 비열은 물보다 낮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열량 구하시면 됩니다. 열량 몇이야? 그럼 답은? 열량은 40이겠죠. 40. 됐어요? 오케이. 자,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물질 100g에 100kcal씩 열량을 가했을 때 요거는 이제 100g이죠. 100g인데 사실 요건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에서는. 뭐야?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거. 온도 변화가 크려면 비열이 그렇죠. 요게 물어보는 게 뭐야? 비열이 작은 아이 물어보는 비열이 작은. 비열이 누가 가장 작니? 모래. 그렇죠. 모래가 가장 작죠. 모래가 온도가 가장 많이 변할 것이다. 몇 도 변했는지는 안 물어봤네요. 몇 도 변했는지도 구할 수 있긴 해요. 구할 수 있긴 합니다. 자, 비열에 의한 현상과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큰가요? 내륙 지역의 일교차가 크다 그랬죠. 왜? 해안 지역에는 물이 많으니까 내륙 지역이 더 큽니다. 내륙 지역이 더 커요. 자, 사람의 체온은 외부 온도에 따라 잘 변하니? 그러면 큰일 나죠. 자, 양서류나 파충류들은 겨울잠을 자죠. 뱀이나 개구리 이런 애들 겨울잠 자잖아. 왜 그래? 이 친구들은 몸의 온도가 변합니다. 주변의 온도가 높으면 높아지고 낮으면 낮아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일광욕을 많이 하죠. 얘들은 햇빛을 꼭 쐬야 됩니다. 근데 포유류, 나 조류는 변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죽는 거야.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에 아셔야 되죠. 2도만 변해도 간당간당합니다. 그쵸? 지금 36.5도잖아. 여러분 체온재면 36에서 37도 사이가 나와. 근데 37도만 넘겨도 병원 가라 그러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38, 39 이렇게 되면 막 니네 몸살이 엄청 심한 몸살. 그리고 4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40도 넘어가면 살아도 그거 되죠. 그 뇌세포가 파괴돼서 지능이 낮아져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적은데 선생님 때만 해도 있었어. 학교에 이제 이렇게 조금 부족한 친구들 있잖아. 보면은 태어날 땐 괜찮았는데 어릴 때 그 몸살이 심하게 나가지고 바로 해열제를 못 먹여가지고 그게 간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꼭 온도가 변하면 안 돼요. 자,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육풍, 밤에는 해풍. 요게 헷갈려. 요거 당연히 외우면 좋겠지만 선생님도 외우는 걸 무지하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육지가 있어요. 육지. 여기 육지야. 그 다음에 바다가 있어. 그렇죠. 육해. 자, 낮이야, 낮. 낮에는 육지가 뜨거워? 바다가 뜨거워? 육지가 뜨거우니까 육지 공기 올라갑니다. 바다는 차가우니까 내려옵니다. 그러면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 바람이 어디서 불어? 우리는 여기 땅 위에 서 있다고. 그렇죠. 해변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야 이렇게 뺑뺑 돌겠죠. 해변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을 뭐라 그래요? 해풍. 그렇죠. 해풍입니다. 해풍. 그렇죠. 그래서 낮에 해풍이네요. 낮에 해풍. 됐어요? 그렇지. 낮이 해풍. 바뀌었네. 해풍, 육풍. 그렇죠. 외우면 좋지만 요런 거는 선생님은 안 외우는 걸 추천드려요. 왜? 헷갈리거든. 아, 낮이 해풍이었나 육풍이었나 이게 한 끗 차이잖아. 그럴 때는 꼭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낮이야, 낮. 낮에는 육지가 더 뜨겁기 때문에. 뭐 X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비열이 큰 뚝배기를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잘 식지 않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TV 같은 데 보면 그 뚝배기 요리 하는 데 있잖아. 그런 데 나오면 원래 우리는 냄비에 물 넣고 바로 끓이자. 근데 뚝배기 요리 하는 데는 뚝배기를 먼저 데핍니다. 뚝배기 올려놓고 거기에다 음식을 넣어서 바로 조리하죠. 왜? 뚝배기 온도부터 일단 올리는 거야. 오케이? 그렇죠. 잘 식지 않는다. 됐습니다. 비열. 자, 열팽창에 대한 내용은 저번 시간 선생님이 가볍게 했었나?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기찻길
기찻길, 지하철을 잘 탈 일이 없죠? 수원 사람들은. 근데 지하철 타면 덜컹덜컹 하잖아. 왜 그런다 그랬죠? 끊어져 있어서. 왜 끊어져 있죠? 다 이렇게 반듯하게 연결하면 왜 끊어 놓는다고? 그렇죠. 여름에는 쇠가 커져요. 여름에는 쇠가 좀 커집니다. 겨울에는 쇠가 쪼그라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추우면 쪼그라들잖아. 추운데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적 있어?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늘어났는데 이걸 하나로 쭉 길게 해놓으면 여름에 늘어나면서 철로가 휘겠죠? 그럼 큰일 나잖아. 그래서 중간중간 끊어놓는 거야.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열팽창이라고 그래요. 열팽창. 자, 물질에 열을 가할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그거 요즘은 덜하긴 한데 오래된 건물들 가면 벽에 금 가 있죠. 그게 왜 가 있죠? 뭐 이제 비가 스며들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비가 안 스며들게 잘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기간이 지나면 금이 갑니다. 왜? 시멘트를 바르기 전에 안에 뭘 넣어요? 쇠 넣죠, 쇠? 쇠 기둥을 넣는다고. 쇠 기둥을 넣고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바르는 거야. 그러면은 쇠 기둥이 어떻게 돼? 여름하고 겨울 왔다 갔다 하면서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시멘트를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금이 가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이제? 물이 들어가. 물은 얼면 어떻게 되죠?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서 점점 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더라. 자, 원인, 물체에 열이 가해지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대요. 그렇죠? 같은 고체라서 다닥다닥 붙어있긴 하지만 아주 약간 정도는 더 멀어질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팽창 정도가 크다. 자, 물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기체는 온도를 높이면 엄청 많이 늘어나요. 고체는 끼케어 조금 늘어나는데 기체는 온도 높이면 막 엄청 커지죠. 자, 봅시다. 열팽창 정도. 자, 고체와 액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지만 기체는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를 샤를 법칙으로 한대요. 자, 고체와 액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에 따른 열팽창 정도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쇠는 뭐 요만큼 늘어나. 그러면 뭐 알루미늄은 더 적게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시멘트는 더 적게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맞아? 그런데 기체는 물질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냥 온도 자체로 식이 성립한다 그 말이야. 왜 그럴까? 고체나 액체는 이런 입자가 있다고 쳐봐. 우리 원소기호 배웠잖아. 입자가 있다면 입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 규리야? 고체나 액체는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에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기체 그릴 때 여러분 어떻게 그리니? 기체가 붙어 있니? 기체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기체와 기체 사이에는 기체는 물질이 없는 공간이 더 많다고. 맞아? 그럼 물질 자체의 영향보다는 뭐? 기체가 있는 공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맞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부피와 온도의 영향을 받는 걸 샤를 법칙으로 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정확하게 배워요. 자, 고체의 열팽창 봅시다. 자, 열에 의해 고체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바이메탈. 요거 요즘 이제 여러분 그 전기장판 쓰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전기장판 아직 안 쓰니? 여러분이 그나마 볼만한 거는 전기장판이죠. 전기장판 이렇게 온도 조절해 놓으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죠. 처음에 온도가 싹 올라오다가 너무 뜨거워지면은 전기장판 꺼지잖아. 그쵸? 그랬다가 온도 좀 내려가면 다시 켜져요. 그것도 바이메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휘어. 전기가 통해야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전기줄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바이메탈이 이렇게 있는 거야. 바이메탈이. 전기사에 바이메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 여기에 이렇게 고정돼 가지고 있어.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휘어 올라간다고. 그럼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게 되겠죠.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이메탈입니다. 자,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 두 금속의 열팽창 정도가 클수록 많이 인다. 잡아봐. 이게 위로 휘었죠.
위로 휘었단 말이야. 위로 휘었으면 위에 게 더 길어? 아래 게 더 길어? 아래 게 더 길죠? 아래 게 더 길어. 아래 게 더 길다 그 말이야. 아래 게 더 긴 이유는 뭐야? 아래 것이 더 팽창을 많이 했기 때문이겠죠. 당연한 거죠. 자, 가장 좋은 거 이제 여러분 요즘 다리미도 잘 사용 안 하죠? 집에서 다리미 사용 안 하고 요즘 보통 스팀 다리미 사용하잖아. 엄마가 이거 다리미 사용하시는 분 하셔? 부지런하시네. 그쵸? 요즘에는 스팀 다리미로 그냥 칙칙 해버리고 끝나죠. 옛날에는 이제 막 그 어른들이 이제 양복 입고 출근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양복을 다려야 되니까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하지 않지만 얘도 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보통 그 녹색 불하고 빨간 불이 있다고. 그쵸?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녹색 불 되면서 조금 식다가 다시 빨간 불 되면서 올라왔다 이렇게 해요. 그런 거 바이메탈을 이용한 겁니다. 자, 고체의 열팽창과 우리 생활. 자, 철근 콘크리트 건물 여기 나왔네. 자, 철근은 시멘트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하여 건물이 열팽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쵸? 요즘 뭐야? 철근과 시멘트는 열팽창 정도 비슷하대요. 오케이? 그쵸? 그래서 만약 선생님이 아까 철근 때문에도 시멘트에 금이 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철근하고 시멘트의 열팽창 정도가 많이 달랐다면 건물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그래도 잘 지으면 몇십 년을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유리병의 금속 뚜껑 요거 잘 안 열리는 경우 있잖아. 잼 뚜껑 같은 거. 그렇죠? 그럴 때는 뜨거운 물에 조금 하시면 잘 열립니다. 자, 다리의 이음새 이런 거. 다리 말고 여러분이 철로를 기준으로 하죠. 다리를 갈 때 여러분이 이걸 관찰할 일이 별로 없죠. 운전을 직접 하지 않으니까. 근데 다리에도 이런 식으로 이음새가 있어요. 자, 가스관. 요거 이제 몰랐을 거야. 여러분 가스관 보면 가스관은 완전히 반듯하지 않아요. 항상 휘어 있어. 가스관을 휘어 놓는 이유가 그거야. 자, 요쪽 위쪽이 길어진다고. 아래쪽도 길어질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게 반듯했다면 볼록 이렇게 되겠죠. 그럼 끊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휘어 놓으면 위쪽이 길어지고 아래쪽이 길어지면 여기로 조금 튀어나오고 말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스관이나 송요관 이런 데는 일부러 휘어 놓습니다. 머리가 좋죠? 자, 액체의 열팽창. 자, 온도계 속, 자, 봐봐. 우리 수은 온도계 본 사람 이거 빨간색 들어있는 거. 본 적 있죠? 수은 온도계에 있는 수은은 왜 빨갈까? 수은은 원래 무슨 색이야? 수은 원래 무슨 색이야? 은색이에요, 은색. 수은은 금속색입니다. 근데 왜 빨갈까? 잘 보이라고 빨간색 색소를 넣은 거예요. 그쵸? 이런 거 궁금해 본 적이 없니? 그렇지, 죄송합니다. 자, 수은 온도계라고 하잖아. 요 빨간색이 있는 걸 수은 온도계라고 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게 수은인데 수은 안에다가 빨간색 그 염색약을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이게. 그래서 빨간색이 아니고 그냥 은색으로 보이는 온도계도 있어요. 확실히 눈에 잘 안 띄겠죠? 자, 온도계. 자, 온도계 속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여 눈금이 올라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수축하여 눈금이 내려간다. 자, 열팽창 정도가 크고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일정한 알코올이나 수은을 사용한다. 자, 음료수병. 자, 음료수의 열팽창으로 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에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다. 그쵸? 옛날에는 이거를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음료량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던데. 콜라 2리터짜리 사면은 보통 요렇게 병이 콜라병 이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생겼잖아. 그치? 요구르트 병인데? 자,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보통 요 정도까지밖에 안 차있던데 요즘은. 너무 적어. 그쵸? 그렇긴 한데 해놓는 이유가 그거다. 어쨌든 열팽창으로 인해 병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꾸 우아야. 자, 요거. 자, 금속구, 요거는 실험의 일종이죠. 꽉 끼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열팽창을 이용하여 통과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금속고리는 불에 데핍니다. 그리고 금속구는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러면 금속구는 작아지고 금속고리는 커지겠죠. 그러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태연이 자냐? 잠을 깨려고 해야지. 자려고 해. 참, 여러분 청개구리야. 학원이나 학교 가면 그렇게 자려고 노력을 해요. 집에 가면 안 자려고 노력을 하죠. 우와, 이거만 보고 자야지. 이건 보고 자면 일어나세요. 자, 바이메탈을 냉각시킬 경우 펜 들고 빨리 줄도 끄고 하세요.
자, 바이메탈을 냉각시키면 반대로 구부러지겠죠.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반대로. 위에 거랑 다르다 그 말이야. 반대로. 왜? 열이 온도가 올라갈 때 많이 늘어나는 애는 온도가 내려가면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고체의 열팽창의 다른 예들.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그나마 볼만한 거는 요거 있네. 전깃줄. 전깃줄은 항상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 팽팽하게 당기면 좋은데 왜 저렇게 쭉 처지게 해놨냐 그 말이야. 그게 전깃줄도 안에 뭐가 들어? 구리선이 들어가죠.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걔가 열팽창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팽팽합니다. 여름에는 더 쭉 처져 있어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꼭 예시. 자, 넘어가 볼게요. 열팽창. 자, 물질이 열을 가할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 변화. 자, 열팽창의 원인, 열에 의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에 무슨 거리?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넓어진다 그 말이야. 넓어지기, 뭐 벌어지기도 되겠네요. 자,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 만든 장치를 뭐라 그래? 바이메탈. 자, 바이메탈을 가열하면 열팽창 정도가 어떤 쪽으로? 그렇죠. 가열하면 작은 쪽으로 휩니다. 작은 쪽으로. 냉각하면 큰 쪽으로 휠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헤어지면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다음은 고체의 열팽창에 대한 설명이다. 자, 고체에 열을 가하면 뭐가 높아지죠? 열을 가하면 온도. 그렇죠. 온도겠죠, 온도.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따라서 입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므로 고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또 이제 할 일이 없죠. 그 휘발유 넣을 때 얼마 차이 나진 않는데 같은 금액이라면 겨울에 넣을 때 휘발유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겠죠. 휘발유 액체잖아. 근데 그 기름 주유기는 항상 어디 있어? 외부에 있죠. 그럼 겨울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열팽창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름에는 열팽창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겨울에 진짜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에 많이 넣어야 돼. 헛소리죠. 미안해요. 자, 어차피 기름이 떨어지면 넣어야죠. 자, 금속막대. 자, A, B, C를 사용하여 바이메탈을 만든 후 가열하였더니 그림과 같이 변화했다. 자, A와 B 중에 열팽창은 누가 더 커? A와 C 중에서 C와 B 중에서 C. 그렇죠.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C고 그 다음 B다. 됐어. 자, 9번. 고체의 열팽창과 관련된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다리나 철로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든다. 열팽창 맞죠? 자, 불 위에 둔 냄비가 점점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는 거 뭐죠? 전도.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자, 전깃줄이 여름철엔 늘어지고 겨울철엔 팽팽해진다. 맞죠? 자, 냉장고 안에 과일을 넣은 후 시간이 지나면 과일이 차가워지는 건 이건 뭐냐? 이거는 대류와 전도를 같이 쓰는 건가? 그렇게 되겠죠. 대류와 전도. 어쨌든 이거는 열팽창은 아니죠. 열의 이동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 자, 그림과 같이 10도인 찬물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에 가느다란 유리관을 꽂고 뜨거운 물이 담긴 수저에 넣었대. 자, 찬물이 있는데 뜨거운 물이 담긴 수저에 넣으면 찬물이 어떻게 돼? 태어나? 따뜻해지면 부피가 요 찬물이 따뜻해지면 부피가 증가해? 감소해? 오늘 수업을 아예 듣지 않은 거죠? 큰일입니다. 따뜻해지면, 뜨거워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 차가워지면 작아져! 이거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추우면 어떻게 돼? 이러고 다니잖아. 그쵸? 추우면 작아져요. 추우면 작아집니다. 오케이? 더울 때 이러고 다니는 놈 있어? 겨드랑이 땀 차죠? 그쵸?
그렇죠? 자, 유리관 속의 물의 높이는 어떻게 돼? 그러면 부피가 커졌으니까 높아지겠죠. 자, 삼각 플러스가 물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온도가 올라가면 활발해진다고. 삼각 플러스가 안에 물의 부피는 늘어난다고. 되니? 그렇죠. 이거 10번만 봐도 오늘 배운 게 복습이 돼버리죠. 자, 열이 수조의 물에서 삼각 플라스크의 물로 이동하니? 수조하고 삼각 플라스크는 유리로 단절돼 있죠. 물이 이동해 안 해? 안 해. 뭐만 이동해? 열만 이동합니다. 그렇죠. 열만 이동. 열만 이동. 오케이. 아주 좋아요. 이 실험이 있을 거야. 그렇죠. 실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가열하는 겁니다. 가열. 뭐를? 물과 식용유를 같은 인덕션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해보자. 식용유의 비열이 물보다 낮죠? 그럼 온도 변화가 더 크죠? 누가? 식용유가. 그래서 그래프 봤더니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물보다 식용유가 더 크죠?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걸 실험하는 거다. 너무 쉬운 실험이죠. 이거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집에 온도계 다 있잖아. 집에 온도계 다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질량의 물체에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온도 변화가 비열이 큰 놈은 온도 변화가 작다. 그렇죠.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물체의 비열이 클수록, 그렇죠. 클수록 많은 열량이 내가 나오네. 요거는 문제를 끝까지 읽고 동그라미 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민서 오늘 대답 엄청 잘하네. 방학 때 한 번 더 들어서 그런가? 기억이 나? 너 방학 때 안 했냐? 방학 때 있지 않았냐? 그럼 너 언제 있었냐? 중간고사 끝나고. 방학 때 없었냐?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네 그러면. 자, 과정 4 나옵시다. 과정 4 뭐죠? 가열 장치로 가열하면 1분 간격으로 물과 식용유 온도를 측정한대요. 자, 과열 4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액체에 가한 열량은 증가하나요? 그렇죠? 가열하고 있으니까 증가합니다. 자, 5분 후 식용유의 온도가 물보다 높으므로 식용유가 얻은 열량이 물이 얻은 열량보다 많아요? 적어요? 같죠? 같은 인덕션으로 가열했잖아. 열량이 같은데 식용유의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큰 거죠. 맞아요? 같다야 같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OX 문제 풀 때 선생님이 틀린 거는 옳은 걸로 바꿔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크다가 틀리면 작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작은 게 아니라 같습니다. 또는 이런 거 했을 때 모름도 있어. 모름도 있어. 몰라. 물음표. 가열을 하나의 장치로 했잖아. 그러면 가한 열량은 같죠. 근데 식용유 온도가 왜 많이 올라가? 그렇죠. 그래서 열량은 같은 거죠. 이해갔어? 그렇죠. 자, 가열 장치의 세기를 강하게 바꾸고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가 커진다. 자, 가열 장치의 세기를 강하게 바꾸면 뭘 바꾼 거죠? 시간당 가열하는 열량을 높인 거야? 낮춘 거야? 시간당 가열하는 열량을 높인 거죠. 불을 세게 때운 거잖아. 높였다고. 그럼 당연히 온도 변화가 더 커지겠죠. 근데 그래도 식용유 온도 변화가 더 클 거야. 왜? 둘 다 같이 커지니까. 물의 온도 변화가 커지는데 식용유 온도 변화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여전히 식용유가 더 온도 변화가 큽니다. 온도 변화는 커진다. 물이든 식용유든 상관없이 커진다. 맞아요. 자, 과정 1에서 물과 식용유의 양을 200g으로 바꾸고 원래 몇 g이죠? 문제에서 100g인데 200g으로 바꾸고 같은 실험 반복하면 같은 시간 동안 식용유의 온도 변화는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반절이 될 겁니다. 반절. 맞아? 작아진다. 이거는 같다가 아니라 작아진다가 맞는 거죠. 자, 80도의 물과 식용유를 실온에 두고 시간이 약간 지난 온도를 측정하면 식용유의 온도가 물보다 높을까요? 자, 온도 증가를 빨리 하면 식는 것도 빠릅니다. 식는 것도 빨라요. 맞아? 식는 것도 빨라야 돼요. 식는 것도. 오케이?
식는 것도 똑같습니다. 요 비열하고 똑같아요. 비열만큼 빠르고 느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용유 온도가 더 낮아요. 낮다. 자, 10분 동안 물에 가해진 열량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봐봐, 얘 계속 나오잖아. 외우지 못했다면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10분 동안 물에 가해진 열량. 자, 처음에 자, 물에 가해진 열량 온도 변화 몇 도? 자, 200g이면 몇 kg이니? 0.2. 그렇죠? 여러분 이제 분수로 쓰는 게 좋겠죠? 0.2 10분의 2 곱하기 추워? 규리 미안. 선생님이 더워가지고 10분의 2 곱하기 온도 변화 몇 도? 10. 뭘 보는 거야 도대체? 10도잖아. 10도 분의 열량을 모르는 열량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열량 네모로 할까? 네모는 몇이다? 물의 비열은 1. 그래서 2분의 네모는 1이니까 네모는 2 되겠죠. 자, A의 비열 풀이 과정 수연. 뭐? 10분의 2 곱하기 40 분의 네모로 할까 그냥? 네모가 아니죠. 비열. 네모가 아니죠. 이거는 뭐야? 열량이 몇이야? 2죠. 2 맞네. 여기 2 맞죠? 미안. 죄송해요. 2는 몇이야? 4분의 1 0.25가 되겠네. 0.25. 0.25인 비열이 0.25인 물체였구나. 10분의 200g? 200g 몇 kg이야? 0.2kg은 분수로 10분의 2잖아. 분수로 쓰는 게 편하겠죠, 계산할 때. 오케이? 됐슈? 그램으로 바꾸려면 킬로칼로리도 칼로리로 바꾸셔야 돼.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실수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킬로그램하고 킬로칼로리로 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그램으로 바꾸면 칼로리도 그냥 킬로칼로리가 아니라 칼로리로 바꾸시면 된다고. 그러면 그냥 분모분자에 뭘 한 거야? 1000을 나눈 거잖아. 그렇죠? 분모분자에서 1000씩 뺀 거니까 1000씩 뺀 게 아니라 1000을 나눈 거니까 똑같아지긴 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실험 하나 더 있습니다. 열팽창. 이런 거 실험해보면 재밌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 늘어나는 만큼 요 화살표를 돌려주는 기계거든. 그래서 금속막대를 가운데 두고 가열하면 금속막대가 어떻게 되죠? 길어지겠죠. 길어지면 요 눈금 바늘을 움직이게 되겠죠. 그걸 조사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봤네. 태연이 다시 물어보자. 자,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뭐라고? 커진다. 그래서 요거 관 속에 있는 물의 높이가 올라가겠죠. 오케이? 그거 하는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고체와 액체는 열을 받으면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열팽창을 한다. 그렇죠. 자, 고체와 액체의 종류에 따라 열팽 정도 다르다. 자, 이거는 실험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자, 당연히 침이 바늘이 많이 움직이는 애가 열팽창이 크겠죠? 바늘이 누가 많이 움직였어? 알루미늄, 구리, 철 순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열팽창도 알루미늄, 구리, 철. 자, 여기는 누가 높이가 더 높니? 에탄올이 더 높네요. 그러면은 열팽창을 누가 더 많이 해요? 에탄올이 더 많이 할 것이다. 맞아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 자, 열에 의해 금속막대의 길이가 길어지죠. 열에 의해 금속막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죠. 멀어지니까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가까워지는 때 커져요. 자, 액체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에탄올이든 삼각 플라스크 주위에 뜨거운 물을 부을 때 열은 에탄올에서 물로 뭔 소리야 이게? 그렇죠? 플라스크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구나. 주위에 부은 물이구나. 죄송해요.
주위에 부은 물이네요. 자, 에탄올이 든 삼각 플라스크 주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열은 뜨거운 물에서 에탄올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에탄올의 온도가 올라가잖아. 에탄올에서 물이 아니라 물에서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땡. 자, 위 실험에서 고체와 액체를 가열할 때 입자 운동과 입자 사이의 거리. 자, 고체와 액체에 열을 가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이거 앞에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개념에 보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뱅창 아주 좋은 내용이죠? 어렵진 않습니다. 자, 외우시면 돼요. 잠깐만. 어려운. 요거 하나 해보자, 요거. 자, 그림과 같이. 왜? 이거만 하고. 자, 그림과 같이 둥근 보다 플라스크에 20도씩 물을 넣고 가열했더니 물의 높이가 낮아졌대요. 가열했더니 물의 높이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대. 뭘까, 이게? 이거 좀 어려워. 이거 이제 실험에 혹시 나올 수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근데 이거 설명 안 해주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자, 잠깐만. 그림과 같이 잡아봐. 뭐야? 관 안에는 물이 들었죠? 잠깐만. 둥근 바다 플라스크에 20도씩 물을 넣고 가열했더니 물의 높이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대. 이게 왜 그럴까? 물의 높이가 낮아졌단 말이야. 물의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근데 가열했는데 물의 부피가 줄어들겠어? 그러면 물의 부피가 줄어드는 방법하고 뭐가 있을까? 플라스크의 부피가 커질까 작아질까? 플라스크도 고체니까 부피 변화가 있겠죠. 플라스크의 부피가 커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은 아직 안 커졌다고 쳐봐. 그러면 관에 있는 물의 양이 물이 내려가겠죠. 이해가요? 무슨 소리야 여기서는. 전도가 더 빠르잖아 대류보다. 그래서 전도가 훨씬 빠릅니다 속도가. 그래서 플라스크의 크기가 먼저 커진 거야 초반에. 그래서 물관에서 물이 조금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물의 부피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요? 이 실험은 어려운 이유 그겁니다. 자, 가열을 시작할 때 물이 증발하여 양이 줄어들므로 또 다른 게 있네요. 물이 증발했을 수도 있겠네. 그쵸? 물이 증발할 수도 있겠죠? 물이 양이 줄어들므로. 그쵸? 물이 팽창하기 전 둥근 바다 플라스크가 먼저 팽창하므로. 그쵸?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물을 가열하면 부피가 수축한 후 다시 팽창하므로. 아니죠. 수축은 하지 않습니다. 자, 물을 가열하면 대류 현상에 의해 아래가 내려가므로. 아래가 내려가므로? 뭔 소리야? 아래가 이상한 소리죠. 그래서 요거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이 답 맞지? 그렇죠. 요건 어렵죠? 요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설명 안 하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설명하는 거 한번 잘 보시라고. 자, 수고하셨어요.